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일부 아마 맹희주 교수님하고 강의를 들었을 때 무슨 내용들 했었냐면은 주로 융합교육, 스팀 교육, 이거랑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융합교육, 스팀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는 대학교 진학이나 이것들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주로 국영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주요 교과, 과학에서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서 수능에 나오는 또는 학교에서 그 성적에 들어가는 그런 교과목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런 수업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 있죠. 그런데 오늘부터 또 이 한 3, 4주 동안 진행될 내용은 뭐냐면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융합교육의 실제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를 좀 몇 가지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그 이제 교과서처럼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교수학습 자료로서 보급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과학교양이라는 과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 영상은 짧게 이제 영상이 준비가 될 거여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에 자유롭게 제가 제공해주는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그 속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좀 찾아보는,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사가 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 제공의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소개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소개를 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해 줄 게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과학중점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과학교양이나 과학융합이라는 교과목이 이 과학중점학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과학중점학교를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뭐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국에 한 120여 개의 학교에 과학중점학교라는 게 있는데, 과학중점학교는 과학고등학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일반 학교예요. 일반 학교에서 과학을 좀 더 이제 과학 플러스 수학인데, 과학 플러스 수학을 좀 더 이제 교과 이수 단위도 조금 더 많이 수업을 듣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혁신 모델로서 만들어진 게 과학중점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게 이제 2016년도 지정까지 나와 있는 건데, 교육부에서 2009년도부터 지정을 해서 처음에 2010년까지 99개의 학교를 운영을 해오다가 점차 일부 학교들은 뭐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평가 때문에 잘리기도 하고 또 일부 어떤 학교는 과학고등학교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또 다른 학교들은 또 이 새로 지정을 돼 가지고 운영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육부에서 지원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를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양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물론 이제 작년에 입학했거나 재작년에 입학한 학생들은 아직 2, 3학년도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중점학교를 그대로 이제 교육부 지정 과학중점학교로 있기는 하지만요. 자, 가장 많은 데가 이제 서울과 그다음에 경기도가 가장 많이 있죠. 우리 지역 근처에 있는 학교들도 좀 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과학중점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면 처음에 2009년도 2월에 과학교육 선도학교 추진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맨 처음부터 이 관련돼서 일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2009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훨씬 넘었죠. 그래서 처음에 과학, 수학, 특성화 교과교실제, 비환교과교실제라고 하는 학교를 지원을 해서 각 학교마다 한 5억씩 지원을 해서 실험실 4개, 물화생지 실험실을 이제 현대화시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서 2011년도부터 입학생들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2020년, 즉 10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135개 정도의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요. 과학 중심학교, 과학 중점고, 교과 중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그 구별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과학중점학교에서는 지금 잘 이루어진 어떤 사업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이 수업들 수업이지만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것들이 좀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도 있긴 하지만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보면은 과학중점학교는 이렇게 느리나? 어, 지난번에 교육과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학중점학교는 그 이 과학 과목, 그다음에 수학 과목, 수학이 이제 4개 과목이 있는데 물론 그 이상의 과목도 더 있긴 했습니다. 그 수학은 하지 말라 그래도 다 듣는데 과학은 일부 교과목만 듣잖아요. 그래서 그 수능은 보통 2개를 선택해서 듣게 수능 시험을 보는데 교과목은 물화생지 1, 2에서 8개의 교과목이 있죠.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3개의 교과목이 따로 그 진로 선택 과목에 있다는 것을 보기는 봤었지만 그것들보다도 주요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화생지 완투 과목이죠. 과학중학교는 이 물화생지 완투 과목을 모두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교과 교과목이 있었죠. 그 전문교과 교과목들 중에서 이제 4학점, 그러니까 2과목 4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학년 때 과학교양이라는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교양 교과목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이 학교에서 우리가 교과라고 만들어지는 과목이 있고요. 또 학교마다 그 선택해가지고 교과목을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과를 그 인정 교과서를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이제 새로 만들어서 제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몇몇 교수님들하고 같이 만든 교과서하고 이 교수학습 자료,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1학년 때 과학교양 교과목을 들어서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고 이런 어떤 그 할 수 있는 시험도 안 보는 그런 교과목이에요. 2시간짜리니까 학생들은 즐겁고 재미있게 실험도 하고 뭐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만든 그 2시간짜리 교과목입니다. 그거를 과학초등학교 1학년에서 모두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갈 때 학생들이 과학 중점 과정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과학 중점반이 뭐 자연계열 모두 과학 중점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요. 뭐 한 2개 반 정도만 과학 중점 과정으로 있고 나머지는 일반 자연계열 또 인문계열 섞여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학 중점 계열로 온 그 학생들만 과학 8개 과목을 모두 이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과목으로 과학 융합이라는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소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1학년 때 창의적 체험 활동 얘기했었죠. 이 어떤 비교과 활동들을 수학과학과 연관 짓는 거를 1년에 50시간 이상을 수행하도록 됩니다. 뭐 특강을 가거나 어디 탐방을 가거나 뭐 다양한 활동, 뭐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한 50시간 정도를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탐구도 하고 뭐 연구 활동도 하고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 하죠. 봉사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런 교과목들과 비교과 활동들로 구성된 게 이제 과학중점학교입니다. 이 과학중점학교에서 과학교양, 과학융합은 이 교과목 군으로 따지면은 그 교양, 생활교양 그 군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고 학생들의 성취만 이 특이사항만 기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안 보니까 굉장히 여유롭고 좀 편하게 수업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학교에서 처음에는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 자유롭게 구성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유도를 두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를 개발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교과서가 과학교양, 과학융합이라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과학교양이라는 교과서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과학교양이라는 교과서, 과학유형 교과서가 있는데 어쨌든 교과서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교과서를 만들기 전에 뭐가 필요했죠? 그렇죠?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교육과정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있나?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과학교양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교육과정을 성격, 목표, 그 다음에 내용 체계, 성취 기준처럼 나오지는 않고요. 이 내용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교육과정을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이 교육과정은 교과서 만들고 나서 구성했기 때문에 뭐 크게 이 어떤 교과서를 만드는데 그 뭐 바탕이 되거나 이런 측면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교양이라는 교과목을 만든 건 뭐냐면 일단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이 과학과 연관지어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 뭐 그런 차원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그 좀 재미있을 만한 소재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단원 내용들을 보면요. 첫 번째 단원이 과학과 생활, 두 번째가 과학계 역사, 세 번째가 과학과 수학, 네 번째가 과학과 글로벌 이슈입니다. 자, 뒤에부터 보면요. 과학과 글로벌 이슈는 첫 번째 기후변화, 그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와 식량, 세 번째가 생명윤리. 그래서 과학과 관련은 있지만 우리가 과학 교과서에서 직접적으로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과 수학은 이제 과학 관점으로 수학을 보는 내용, 수학 관점으로 과학을 보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담겨져 있고요. 워낙 그 수학과 과학은 조금 낮긴 하지만 수학에 대한 어려움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과학과 수학과의 연결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그런 측면에서 제공했던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의 역사. 우리가 과학의 역사에 대한 요구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과학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 또는 과학의 역사를 배워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학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그 19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과학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과학의 그 역사를 배우는 것이 과학의 내용을 배우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겠죠. 결국 뭐냐면은 과학의 역사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과학의 내용을 좀 배우는 건데 그 중에서 서양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양 과학에서의 몇 가지 주요한 그 이 이슈들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 한 10가지와 그 다음에 그 아무래도 그 우리가 배우는 과학이 서양 과학에 치우쳐 있으니까 동양 과학과 관련된 특히 이제 한국 과학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다루고자 하기 위해서 첨성대나 천상연화물자 지도나 천상열차 분야 지도나 치국이 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5개의 그 글들을 또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첫 번째가 과학과 생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내용일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자료가 뭐냐면 과학교양 지도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그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어 줬더니 또 이거를 그 수업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기 좋게 활동 위주 어떤 것 실험을 하거나 뭔가 만들거나 아니면 토론을 하거나 뭐 자료조사를 하거나 그런 활동 위주로 구성을 하는 그런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을 해줘야겠다고 해서 이제 또 몇 년 뒤에 다시 또 오른쪽에 보이는 문서와 같은 교사학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미 보고 나서 보면서 아마 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을 듣고요.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딴 건 아니고 이 교사학습 자료를 쭉 한번 보고요. 그 중에서 그래도 좀 할만하다 싶은 것들을 하나를 골라서 해보고 그 한 거를 나름대로의 증거, 사진이면 사진, 뭐 글로 적은 거면 글로 적은 거, 그거를 증거를 요거 지금 요 파일을 보고 있는 그 게시판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그 흔적을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리는 거, 그게 바로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학과 생활 쪽에만 연결 지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생활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잠깐만요. 너무 많이 내려. 건축과 과학이고요. 두 번째가 음식과 과학, 세 번째 스포츠와 과학, 네 번째 영화 과학입니다. 뭐 건축과 과학에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건축과 과학의 첫 번째는
뭐냐면 축구 경기장의 지붕. 그래서 이 축구 경기장의 지붕, 우리나라 월드컵 때 그 새로운 경기장들이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여러 가지 건축 공법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평형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초고층 건물의 과학. 초고층 건물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지어졌었는데 잘 알다시피 그, 뭐, 이 버즈 칼리파,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빌딩이 그 현재 높이가 있는 게 아마 버즈 칼리파가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두바이에 있는 그 건물이죠. 우리나라의 건물 그 롯데 월드몰인가요? 그것도 이제 꽤 높은 건물들인데 이 높은 건물들이 있으면 얘가 흔들려요. 근데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또 흔들리면은 흔들리는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또 어떤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타이페이에 보면 101 빌딩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이 레이지 보이라고 해서 굉장히 커다란 추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진동에 의해서 건물이 붕괴되는 걸 막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들을 뭐 그런 얘기들 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동 흡수 장치 여기 있네요. 타이페이 102에 써 있는 그 동조 질량 감색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요. 뭐 몇 가지 초고속 엘리베이터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읽어보면 나름대로 꽤 재미있어요. 각 분야의 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포함을 해서 작성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음식과 과학에서는 지방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뭐 댄스, 다이어트, 아마 최근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최근이 아니라 뭐 최근이라봤자 한 10년, 20년 안에 가장 관심을 갖는 그 주제가 아마 다이어트, 음식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식과 보약 관련된 얘기들, 그래서 뭐 얘기 나오고요. 유전자 제조업 식품에 관련된 얘기 조금 다루고 있어요. 저는 잘 몰라요, 이런 얘기들은. 스포츠와 과학은 뭐 물리니까 제가 좀 잘 아는 내용이죠. 요거 집이 필요할 때는 저도 그 참여를 해서 직접 쓴 부분들도 있는데 스포츠와 과학에서는 빙상의 예술 피겨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은 뭐 생각나요? 김연아 하면은 저 일반 물리 때 수업 들었던 강운동량 보전 아마 생각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강운동량 보전 얘기 나와 있죠. 바나나킥, 바나나킥 하면 또 뭐 생각나요? 그렇죠. 유체할 때 그 커브볼, 카를로스의 그, 그 멋진 프리킥 장면들 아마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에서 커브볼 이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컬링 그 동계올림픽 할 때 꽤 인기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 컬링에 대해서 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썼던 요 얘기는 약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컬링에서 앞에서 브롬 가지고 이렇게 문질렀을 때 얘가 어떻게 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재미난 물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그 여기는 좀 개략적인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영화과학에서는 그 이제 착시라든지 3차원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기법과 관련돼서 몇 가지 또 얘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재밌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데 아마 그냥 참고 삼아 이야기책이라고 봐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교사가 돼서 어떤 활동을 할 때는 컨텐츠가 있어요. 이 컨텐츠를 학생들한테 그냥 먹여주는 거는 물론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과 욕구가 많이 있었을 때 가능할 수도 있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하려는 의욕과 그것들에 대한 관심과 그것들에 대한 열정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사가 안내하고 이끌어가면서 옆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이제 옆에서 동기부여를 잘 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이 교수학습 자료를 잘 만들어서 특히 활동 중심으로 잘 만들어서 학생들이 가만히 컨텐츠 내용을 그냥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행동을 또는 어떤 그
뭐 이게 행동이라 그런 거지 뭐 꼭 실험만 핸즈온만 우리가 포함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것들에 대한 고민은 여러 교사들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교사자를 만들 수 있는 역량과 능력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컨텐츠가 있을 때 이런 내용들을 수업을 할 때 어떤 보조적인 활동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맥락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축구 경기장 같은 경우에서 어떤 활동을 했냐면은 이렇게 주름 구조가 하중을 잘 견디는지에 대한 활동들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학생용 자료, 교사용 자료 포함되어 있고요. 초고층 건물과학 같은 경우는 이 진동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냐라고 해서 막대기에 봉을 달아서 얘를 흔들었을 때 어떻게 이제 흔들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CRM이 되어 있는데 Creative Activity Resource Map이라 그래서 이 주제랑 관련되어 있는 지역 근처에 어떤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연결 지으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곳에 가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학습을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초고층건물과 아까 학생용 자료 나왔고 지방과 관련된 것들은 그 이 식품의 영양 정보들을 해석해 보는 거. 제가 봤을 땐 요거 애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하고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활동들 재밌게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식의 보약 같은 데서는 비타민 C를 이용한 그 약간 화학 활동 같은 거, 그림 편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도 있고 내용도 배우고 이런 측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과학 유전자 제어밥은 뭐 토론 형태의 수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이 가군동량 버전 뭔지 알죠? 고리 비행기 아마 제가 만들었나 봅니다. 그 다음에 바나나킥 같은 경우는 그 빨대를 이용해 가지고 그 띄우는 이거 헤어드라이기를 공 띄우는 거랑 똑같은 거를 소형화 시켜서 만든 겁니다. 이게 그제 얼굴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컬링 같은 경우는 그 책상 위에서 그 이 병뚜껑이나 바둑을 가지고 충돌시키는 거, 이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가지고 운동 분석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얘가 뭐냐면 2차 요술 거울이라고 해서 2차 원통형 거울로 보면은 그 극좌표하고 그다음에 직각좌표의 좌표 변환 얘기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간단하게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트로프 만들기, 조트로프는 거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활동지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 기법에서는 3D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활동들이 몇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로 활동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하나 진짜 말 그대로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걸 하면 제일 좋을 거고요. 만약에 진짜 하기 싫어 그냥 숙제다 싶으면은 그냥 그 이 글 쓰는 것들도 몇 개 있을 거야. 그런 거 하나 잡아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성적 매기는 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직접 활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그 이번 시간에는 요와 관련된 그 융합교육과 관련된 걸 했다고 해서 관련된 내용들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차에는 과학융합, 그 과학융합이라는 교과서를 가지고 똑같은 포맷으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내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